대석교시 태평부촌에 위치한 태평부 고성은 애초 고구려 평지토성은 한나라 평지토성을 고구려가 재사용한 것이기에 태평부 고성 역시 이에 해당할 것이라는 여호규의 주장을 억지로 수용해서 한대 성곽 분포도에 표시했던 것입니다. 앞서 태평부 고성이 위치한 이 지역이 기원전후 한나라 시기뿐만 아니라 고구려 시대에서조차 해안선 바깥의 섬으로 판단되기에 한대 성곽에서 제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배진영의 2008년 논문과 발듀백과에서 요대현을 비정하고 있는 해성시 서사방대촌의 경우 그 한대 고성 유지의 실제 위치는 서사방대촌이 아니라 그곳에서 북서쪽에 있는 노장두촌이기에 이 역시 앞서 정정해 드렸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서 올바른 위치에 옮겨서 표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의 쌍대자는 1861년에 유화가 범람함에 따라서 생겨난 물길로서 1896년에 이 물길을 따라서 정식으로 물줄기를 뚫어서 1897년에 개통한 인공하천이라는 사실을 역시 앞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쌍대자는 역사적으로 1861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지도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공학자 왕우랑의 동북고대민족 축성연구에서 제시한 요동지역 한대 성곽 정보를 근거하여서 제가 앞에서 빼놓은 한대 성곽 위치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들 성곽들에 대해서는 훗날 별도로 영상을 제작하여서 설명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마자수와 서안평현의 위치를 검토하면서 그 과정으로서 대유수와 망평현의 위치를 탐색하겠습니다. 대유수에 대해서 한중사계는 모두 현 유화 본류라는 데에 견해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망평현에 대해서는 중공사계는 현 신민시 대고성자촌 고성에, 대한사계는 현 철령 신대자진 고성에 비정하고 있어서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사학계가 망평현을 비정한 신대자진 고성에 대해서 중공사학계는 요동군 후성현을 비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16세기부터 1900년까지 고지도 10편을 선정하여 분석하여서 19세기 이전까지 호나와 태자하, 호나와 요하의 합수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지도에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쌍대자하는 1861년에 유화가 범람하면서 맹가구에서 서남쪽으로 반사년까지 물길을 새로 만들면서 생겨난 것이므로 이 지도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선정된 10편의 고지도 가운데에서 가장 늦은 시기의 현장 정보인 1800년 전후 시기에 하천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일본의 만주지도, 명대 요동 변장도, 요대 만주도 등 세 편의 지도에서만 현재 요하와 호나 합수처와 거의 동일한 고성자촌 부근으로 그 합수처를 표시하고 있고 나머지 지도들은 모두 고력성촌과 당마체진, 우가방진과 고타진 사이의 지역에서 호나와 요하가 합류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10편의 모든 지도가 현 소북화진, 황리화진, 고력성촌 삼각지 내에서 태자하와 호나가 합류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명대 유화 2패처에서 현 유화 2패처로 그 2패처의 위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변동된 것과 마찬가지로 태자와 호나, 유하와 호나의 합수 지역 역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변동하였으며 또한 북쪽에서 남쪽으로 변동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변동상은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현 요하 좌우 지역이 다 드러나는 보다 넓은 지도에서 요하, 호나, 태자 등 하천의 형세와 함께 요하와 호나 합수 지역 범주를 같이 보겠습니다. 현 요하는 16세기부터 1900년 사이에 제작된 여러 고지도가 표시한 요하와 호나 합수 지역 범주에서 서쪽으로 벗어나 있습니다. 요하가 저 범주 지역을 통과하려면 우선 현 태안현 동쪽의 만곡부에서 서쪽으로 꺾이지 않고 곧장 남쪽으로 흘렀어야 합니다. 또는 현 신민시의 동북쪽에서 지금의 요하 물줄기보다 더 동쪽에서 남쪽으로 흘러서 요중현을 통과했어야 합니다. 호나와 태자하 합수 지점과 호나와 요하 합수 지점은 해당 범주 지역에서 모두 북쪽에서 남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관찰됩니다. 따라서 호나와 요하 합수 범주를 통해서 이 범주 지역 북쪽에서 요하가 이 범주 지역에 도달하는 경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현 포화 하류부와 요하 중간, 그리고 현 요하 물줄기를 각각 1기, 2기, 3기로 추정하여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물줄기 형세는 현재의 모습이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태자하, 호나, 요하 물줄기가 차례로 있는데 호나 태자 합수 범주와 호나 요하 합수 범주를 고려하면 요하는 태자하, 호나, 현 요하 물줄기를 차례로 거쳐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물줄기에서 요하가 흘렀던 시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선 1861년에 현 냉가구 남쪽 인근에서 범람한 요하가 그 서남쪽을 뚫고 들어가서 반사년 남쪽까지 흐르면서 쌍태자하의 물길이 역사상 처음 생성됐습니다. 따라서 냉가구 동쪽의 지금의 요하 물길은 늦어도 1861년 이전에 이미 저곳에서 저렇게 흐르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에 지금 저 물길은 19세기 중반 이전에 이미 저곳에서 저렇게 흘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호나 물길에서 요하가 흐르던 시기는 어느 시기겠습니까? 지금의 물길이 19세기 중반 이전이므로 호나 물길에서 요하가 흐르던 시기는 늦어도 1800년 이전, 즉 18세기 이전에는 이미 저곳에서 흘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1900년에 제작된 명대 요동변장도의 요하 등 하천 정보는 요하가 현 호나 물길에서 흐르고 있으므로 1800년 전후의 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대 요동변장도가 담고 있는 정보는 1800년 이전 또는 1800년 전후의 정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1830년대 이후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이 지도가 표현하고 있는 요하 이폐처의 위치와 영구의 모습 때문입니다. 지금의 영구는 명말 청초, 즉 17세기에 요하 하구 바깥에 형성된 모래섬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고지도에서도 확인해 봤습니다. 추일린의 중국 역사지리 개수를 근거한 쾌동백과와 바이두백과 수록 중국 역사시기 해안선 변천에 따르면 본래 도화도라고 불리던 이 모래섬이 육지와 연결되면서 요하 이폐처가 서쪽으로 이동하여서 현재의 위치에서 바다에 들어가게 된 시기가 1820년대에서 30년대 사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명대 요동 변장도는 요하는 현 호나 물길에서 흐르고 있는 것으로 표시하고 영구는 섬이 아니라 육지인 것으로, 그리고 요하 이폐처는 지금과 동일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대 요동 변장도가 담고 있는 시대 정보는 1830년대에서 1840년대 즈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하가 호나 물길에서 흐르기 시작한 시기는 18세기 이전이고 영구가 무치되고 요하 입회처가 지금의 위치가 된 시기는 1820년대에서 30년대 사이이므로 호나 물길에서 요하가 흐르는 것으로 표시하고 한편으로는 영구를 육지로 요하 입회처를 현 입회처 위치로 표시한 이 명대 요동 변장도의 시대 정보는 요하가 현 물길 위치로 변동하기 직전이자 요하가 현 입회처에서 바다에 들어가기 시작한 때인 1830년대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즉 요하 물길이 현 호나 물길에서 현 요하 물길로 변동된 시기는 1830년대 이후 1861년 이전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 명대 요동 변장도는 1830년대 이후 요하 물길이 변동하기 이전의 시기인 대체로 19세기 중엽의 하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하가 현 태자 물길에서 흘렀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합수지역 범주 파악을 위한 분석에 활용된 고지도들의 제작 연도 그리고 합수지역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17세기 이전에는 이미 현 태자 물길에서 흘렀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민시 남쪽에서 바다까지 요하 하류역을 상중하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보면 상부와 하부 지역에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였고 중부 지역에서는 동남쪽에서 서북쪽으로 꺾이면서 이동한 것이죠. 19세기 이전 요하의 변동과 삼수 합수 지역의 변천 등이 이 한 장의 지도에 축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하의 변천상이 문헌 기록과 지형에서도 관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명사 오행지의 기록입니다. 영락 원년 요동의 요하와 대자가 범람하여서 성, 담, 둔보가 침몰하였다. 명청대 문헌에서는 종종 호나와 태자가 합수한 이후 요하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물줄기를 태자로 지칭하여 적기도 하였습니다. 요하와 태자가 함께 언급되면서 요동 지역에 홍수 피해를 기술하고 있으므로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요하와 태자가 함께 있는 신민, 심양, 요양, 안산 등 현 요하 하류부의 주로 동쪽 지역에 해당함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나라 강희 21년 서기 1682년에 고석이라는 인물이 강희제를 수행하여서 산해관 동쪽 지역을 순방하고서 쓴 호종동순일록이라는 문헌의 기록입니다. 강희 21년 3월 신해일 영안교에 주필하였다. 이보다 먼저 심양에서 요하까지 100여리 사이의 땅이 모두 진흙탕에 웅덩이가 파여서 차마가 다닐 수 없었던 까닭에 광령에서 심양까지 오가기 위해서는 유양을 거치는 길을 교통로로 사용하였다. 태조 고왕제가 처음으로 심양을 차지하고서 기정에게 명령을 내려서 요하에서 심양까지 곧바로 도달하는 너비 3장 되는 길을 수돌처럼 평탄하게 닦아서 군대가 출입하기에 편하게 하였다. 길 바깥은 여전히 진흙탕이 많다. 11세기를 전후한 요나라 때에는 요하의 동서를 오가는 교통로가 현 북진에서 소택지의 북쪽을 경유해서 심양에 도달하는 경로가 주된 교통로였습니다. 이 교통로는 14세기 원나라 때까지도 이용되었습니다. 물론 그 북쪽과 남쪽에도 교통로가 있었지만 현 북진과 심양을 오가는 교통로로서는 이 경로가 가장 빠른 길이어서 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청 교체기인 17세기 초 이전까지 이 전통적 교통로가 아니라 소택지의 남쪽을 돌아서 요양을 거쳐서 심양에 도달하는 비교적 멀리 돌아가는 길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명나라 때 요하 등의 범람 등으로 인해서
북진과 심양 사이에서 소택지의 북쪽을 경유하는 그 전통적 교통로가 유실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1621년에 심양을 차지한 누르하치가 팔기군에게 명령을 내려서 심양에서 서북쪽으로 현 신민시의 동북쪽 양식목화가 요하에 들어가는 지역 부근에 위치한 거류하보까지 새롭게 길을 닦아서 북진, 흑산, 신민, 거류하, 심양에 이르는 새로운 교통로를 개설하였던 것입니다. 이 교통로는 성경 여지 전도 등 조선 후기 고지도에서도 관찰됩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지형상에서 요하의 물길 변동과 관련한 특이 지형이 관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시의 동북쪽에서 양식목화가 요하에 합류합니다. 이 지역은 청대에 거류하로 불리던 지역이며 1621년에 누르하치가 개설한 심양과 북진 사이에 새 교통로가 지나는 곳입니다. 거류하촌에는 당시 역참 구지를 했던 거류하보 고성이 남아 있습니다. 요하의 좌우에는 넓은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고 군데군데 끊겨진 물길이 보입니다. 특히 그 동쪽 지역은 요하의 물길이 이 동쪽 충적지의 가장자리에서 남쪽으로 흘렀음을 암시합니다. 류하가 신민시의 동남쪽에서 요하에 들어갑니다. 역시 요하가 동서좌우로 요동치며 흐르고 있고 또한 그러한 흔적이 지형상에서 확연합니다. 다음은 포하가 요중현의 동부를 지나서 남쪽으로 호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중현의 북쪽 포하 수계를 보면 거대한 호수가 형성되어 있고 그 호수 동서로 물길이 요동치며 흐른 자취가 확연하게 남아 있습니다. 포하는 이 거대 호수를 지나서 그 남쪽으로 흘러서 호나에 들어가는데 이 호수의 존재와 그 물길은 과거에 요하가 지나간 물길의 흔적으로 생각됩니다. 포하는 현재 요중현의 동부를 지나서 남쪽으로 호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대 지리서와 그 고지도를 보면 지리서는 호나 또는 호나와 태자하의 합수 물줄기인 태자하에 들어가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고지도는 호나가 아니라 요하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어서 서로 어긋나고 있습니다. 먼저 문헌 기록을 살펴보면 명일통지와 독사방영기호는 포하가 호나에 들어간다고 적었습니다. 반면에 요동지와 전요지는 포하가 선두성에 이르러서 대자하, 즉 호나와 태자하의 합수 물줄기인 태자하에 들어간다고 적었습니다. 결국 모두 포하가 호나에 들어가는 것으로 적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선두성은 요동지든 전요지든 그 정체에 대해서 전혀 기술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배선자를 쓰는 선성과 에두돈을 합쳐서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두돈의 위치는 뒤에 살펴볼 고지도에서 확인이 되며 선성의 경우는 배선자를 이름으로 쓰는 사실에서 역시 뒤에 고지도에서 확인되는 현 포화 만곡부에 자리한 달 또는 배 모양의 거대 호수 그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두돈 역시 이 거대 호수 부근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19세기 중엽의 하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명대 요동 변장도의 경우 포하는 호나가 아니라 요하에 곧장 들어가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포화 물줄기의 가운데를 보면 하나의 물줄기가 둘로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 위치는 현 요중현 북쪽의 거대 호수 위치에 상당합니다. 전요지의 심양 위경도를 보면 포하는 호나가 아니라 요하에 곧장 들어가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그 부근에 에두대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심양 위경도의 바로 남쪽에 해당하는 전요지의 요양진경도를 보면 포하는 표시되어 있지 않고 호나와 요하 사이에 달 모양의 월하와 그 부근에 월하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월하돈이 앞서 요동지와 전요지가 언급한 선두성에서 그 배선자를 쓰는
선성으로 추정됩니다. 심양 위경도와 요양 진경도를 종합해 보면 포화가 요하에 들어가는 곳에서 그 포화 바로 북쪽 인근에 애두대돈이 있고 그 포화의 남쪽에는 월하와 월하돈, 즉 선성이 위치하는 것이 됩니다. 자, 다음은 요동지의 심양 중위 산천지리도입니다. 앞에서 본 전요지 심양 유경도와 마찬가지로 포화가 요하에 곧장 들어가고 있으며 그 북쪽 인근에 애두대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요동지의 요동도사 치위 산천지리도입니다. 역시 포화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앞에서 본 전요지 요양진경도와 달리 하나의 하천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월하호입니다. 강하자를 쓰는 월하가 있고 아래 하자를 쓰는 월하호가 있습니다. 생김새대로라면 왼쪽의 월하가 월하호, 오른쪽의 하천이 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월하호 하천은 처음에 지금의 호나 북쪽 바로 인근에서 흐르는 작은 하천인 세하로 추정했으나 그 위치나 규모로 볼 때 지도의 하천은 더 큰 하천으로서 더 동북쪽에서 흘러오는 하천이므로 지금의 세하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호수인 월하와의 그 명칭의 연접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월하호는 월하와 관련 있는 하천으로서 지금의 포화에서 남쪽으로 갈라져 내려온 또 다른 물줄기일 개연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문헌 기록과 고지도를 종합해서 볼 때 포화는 요하, 호나 그리고 호나와 태자하의 합수 물줄기인 태자하 등 세 곳으로 때에 따라서 흘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전요지와 요동지가 표시하고 있는 월하 및 월하호는 지금의 요중현 북쪽에 위치한 거대 호수를 표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호수는 본래 요하 물줄기가 남긴 흔적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추정은 단지 추정이 아니라 요하 유역 물줄기 변천과 요하와 호나의 합수 지역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요하가 이 지역을 지나서 남류하려면 신민시 동쪽의 요하상에 표시한 4개의 지점 어느 곳에서든 비교적 남쪽으로 곧장 흘렀어야 합니다. 19세기 중엽 대체로 1830년대 즈음의 하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명대 요동 변장도는 신민시의 동쪽에서 과거에 지금보다 더 동쪽에서 요하가 흘렀다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대에 신민부가 있었던 현 신민시 지역을 이 지도에서 가까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하의 동쪽에 포하와 호나가, 서쪽에 양식 목하와 류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는 양식 목하에는 아무런 하천명을 적지 않았고 류하에는 오히려 양식 목하라는 하천명을 표시했습니다. 자, 이 지도에서는 양식 목하가 신민시의 남쪽에서 요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다릅니다. 현재는 양식 목하가 1지점에서 요하에 들어가고 류하는 2지점에서 요하에 들어가는데 이 명대 요동 변장도에서는 현재 류하가 들어가는 지점에서 양식 목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요하가 지금보다 10수 킬로미터 정도 동쪽에서 흘렀어야 합니다. 한편 류하는 어떠한가요? 류하는 이 지점에서 요하에 합류하지 않고 남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요하가 지금의 물길로 흐르게 된 것은 19세기 말이 돼서입니다. 요하 물줄기는 명대에는 지금보다 동쪽에서 흐르면서 현 요중현을 지나서 당마체진 부근에서 혼화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명대에서 근 1500년 전인 기원전후 시기는 어떠했을까요? 최소한 명대보다 서쪽에서 흘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요하의 물줄기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계속하여 움직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류하는 어떠했겠습니까?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류하를 한서지리지의 대요수로, 요하를 마자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고찰하겠습니다.